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근육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들을 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영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단백질 섭취는 더욱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력 저하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피로감을 더 자주 느끼게 되며 질병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첫째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혹은 두부 샐러드를 곁들인 식사를 하거나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 닭가슴살 혹은 콩류를 추가하면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또는 프로틴바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의자에 앉아 스쿼트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근육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는 운동 후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셋째로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단백질 보충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가 있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식사를 통해 얻는 자연적인 단백질 섭취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넷째로 단백질 섭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식단 균형도 유지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더 높은 흡수율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식품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단이 단백질이 체내에서 더 잘 활용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건강해야 이동 능력이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감소증 예방과 체력 유지를 위해 단백질과 운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의 식단과 생활 습관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또한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주요 원료로 작용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생산을 도와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백질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단백질 섭취는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칼슘 흡수를 도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고단백 식단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운동 모임이나 요리 교실에 참여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이 모든 노력은 스스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거리를 걸으며 노인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에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루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른 새벽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새벽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기에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 새벽에 나서는 노인들의 공통된 이유. 노인들이 새벽을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고요함입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에 자신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큰 휴식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새벽의 신선한 공기는 걷거나 운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새벽에 활동을 시작하면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새벽에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뜹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생활 습관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 아침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찍 깨어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이 새벽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경제 활동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새벽에 하는 주요 활동들. 새벽 운동 산책, 등산, 공원 모임. 새벽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 하나는 산책과 등산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보면 새벽부터 걷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등산을 즐기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동네 뒷산이나 약간 높은 산에 올라 아침 해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등산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하는 등산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새벽 운동은 공원에서의 단체 활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태극권, 요가 또는 스트레칭을 함께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공원에서의 단체 운동은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생활의 리듬을 잡아주고 하루의 시작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교류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새벽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새벽 운동은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하루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시장과 경제활동 새벽 장터와 일터에서의 하루. 일부 노인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시장은 많은 노인들에게 활발한 활동 무대가 됩니다.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거나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들고 나오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새벽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노인들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최신 소식을 접하거나 서로 간에 격려를 주고받습니다. 새벽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에 공감대 형성과 지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3. 새벽 활동이 노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새벽에 활동하는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신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는 건강한 수면 습관과도 연결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특히 신체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벽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의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한 하루는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은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새벽 운동은 이를 실천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도 새벽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새벽의 고요한 시간은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벽 모임과 사회적 관계 형성. 새벽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거나 공원이나 카페에서 만나 정기적으로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런 모임은 노년기에 자주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대화 이상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동호회에 참여하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새벽 모임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새벽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과 조언. 체력에 맞는 새벽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 새벽 활동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산책하거나 수중 운동 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활동이 적합합니다.
또한 새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는 활동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이 중요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이 단순한 의무로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실내 활동을 선호한다면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즐거움이 동반되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새벽 활동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서, 글쓰기, 명상 등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체력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하루를 더욱 보람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새벽을 즐기기 위한 준비와 유의사항. 새벽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두운 시간대에 외부 활동을 할 경우 밝은 색상의 옷이나 반사제가 포함된 운동복을 착용해 시야 확보와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적절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어드 의류를 착용하고 모자와 장갑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에 따른 적절한 준비는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고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동선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장소나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벽 등산이나 공원 산책을 계획한다면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휴대전화나 간단한 응급 물품을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료와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활동 자체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 등산 모임이나 공원 운동 그룹에 참여하면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소제목 3 새벽 시간을 활용해 더 풍요로운 하루를 만드는 법.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 전체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하루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면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나 글쓰기는 지적인 만족감을 주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데도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요리나 음악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벽 시간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 새벽을 여는 노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노년에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 새벽을 여는 노인들의 삶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를 가장 이른 시간에 시작하며 그들은 삶의 소중함과 하루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노년기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들은 새벽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 뜨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하루를 통해 배우는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배울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벽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년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층수는 과연 몇 층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적합한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층수가 더 좋을지, 높은 층수가 더 나을지, 그리고 최적의 층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파트 층수 선택이 어떻게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 안전과 접근성 엘리베이터 유무와 계단 사용 문제. 노년기에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접근성과 안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면 높은 층수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계단 사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같은 건강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고장이 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피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층수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낮은 층수가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접근성은 외출 빈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주 산책을 나가거나 시장이나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낮은 층수는 더 편리합니다. 반면 외출 빈도가 적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높은 층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층수는 도로와 가까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더 쉬워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는 외부의 침입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 층수별로 다른 생활 환경. 층수를 선택할 때 소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층수는 도로에서 나는 차량 소음,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또는 주변 상점의 활동으로 인해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로 갈수록 이러한 소음이 줄어들어 더 조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도 층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은 층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높은 층수는 주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어 더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면 높은 층수가 적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층수는 외출과 같은 물리적인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는 단순히 귀에 거슬리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층수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겪는다면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층수는 도시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낮은 층수는 정원이나 공원과 가까운 경우 자연 소리를 들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자연적인 소음은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의 유형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노년기 삶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높은 층수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층수라도 맞은편 건물에서 쉽게 보이는 구조라면 프라이버시가 크게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층수 선택은 소음과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이 적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선호를 기준으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량과 환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조량은 노년기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층수는 주변 건물이나 나무로 인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뼈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수는 일조량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집은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햇빛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하여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환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은 층수는 공기순환이 상대적으로 덜 원활할 수 있어 실내 공기의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층수는 공기가 더 맑고 신선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층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창문을 열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바람이 차갑게 들어와 난방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조량과 환기를 고려해 적절한 층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낮은 층수의 장점과 단점. 낮은 층수가 주는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 낮은 층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계단을 이용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외출이나 활동에 제약이 덜합니다. 이는 특히 매일 외출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지진 같은 긴급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은 노년기에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방문한다면 낮은 층수가 더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장점 정원, 공원과의 연결. 낮은 층수는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원이나 공원이 가까운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창문 너머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낮은 층수는 활동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는 일이 더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년기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낮은 층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안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아이들과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더욱 편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높은 층수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낮은 층수에서는 이런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쉽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점은 노년기 생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운 것은 물리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층수에 살면 계단을 적당히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필수적인 관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낮은 층수는 특정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와 가까운 경우 차량 소음이나 배기가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층수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높아 보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집 안을 볼 수 있다면 도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CCTV, 도어락 같은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음과 사생활 문제. 낮은 층수의 단점. 낮은 층수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음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 오토바이의 굉음,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걷는 소리까지 창문을 통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아파트일 경우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낮은 층수가 사생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밖을 들여다볼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에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상점이나 시설이 많은 경우 영업시간 동안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녁시간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휴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낮은 층수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높은 층수의 장점과 단점. 높은 층수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확보. 높은 층수는 뛰어난 조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이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노년기에 큰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층수는 외부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조용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의 소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 소리나 공원의 활동 소리도 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합니다. 높은 층수는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에서 집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창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공기질과 소음 문제. 높은 층수의 이점. 높은 층수는 공기질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배기가스는 낮은 층수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층수에서는 이런 오염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내 공기질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층수는 계절에 따라 바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자연 환기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창문을 열어두기만 해도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내 공기질을 중시하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층수는
엘리베이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체력 관리와 이동 보조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 거주할 경우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높은 층수의 소음 문제는 일반적으로 더 적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이나 주변의 활동 소리가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특히 숙면을 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높은 층수도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창문이나 외벽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은 낮은 층수에서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질 측면에서는 높은 층수가 미세먼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고층에서도 오염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같은 실내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의 어려움, 엘리베이터 고장 시의 불편함. 높은 층수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정기 점검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노인들에게는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높은 층수는 대피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체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층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면 항상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나 비상 연락망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높은 층수 거주 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층수는 조망과 프라이버시, 소음 문제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이동과 응급 상황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노년기의 최적의 층수는 몇 층일까?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이상적인 층수. 노년기의 이상적인 아파트 층수는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층수는 이동성과 접근성 면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같은 낮은 층수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반면 엘리베이터가 잘 관리되고 긴급 상황에 대비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4층에서 6층 정도가 적합한 층수로 꼽힙니다. 이 층수는 도로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도 여전히 이동성이 유지되는 중간 지점을 제공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 높은 층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층 거주 시에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상태와 긴급 상황 대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5. 아파트 층수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아파트 층수 외에도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공원과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낮은 층수와 높은 층수 모두가 더 살기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원과 가까운 아파트라면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있는 곳은 건강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이는 층수 선택과 별개로 노년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파트의 관리 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높은 층수 거주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반면 관리 상태가 미흡한 곳에서는 낮은 층수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살기 좋은 아파트 층수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이상적인 노년기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설계해 봅시다. 노년기를 맞이하면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삶의 질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노년기 정신 건강의 중요성. 정신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경우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만성 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또한 기억력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며 이는 노년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예방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과 동일한 비중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정신 건강 문제와 원인.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이는 은퇴 후의 상실감, 사회적 고립,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경제적 불안 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정신 건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하루를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단순한 시간 관리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을 명상이나 감사를 떠올리는 시간으로 시작하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하루 루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산책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뇌에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매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또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불면증 문제를 예방하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 전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루틴에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집 주변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더 걷는 목표나 읽고 싶은 책을 일정 시간 동안 읽는 계획은 뚜렷한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교류도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하루 루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부터 시작해 조금씩 루틴을 확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하루 루틴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 유지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활동도 일상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여행도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으로의 짧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느끼는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주는 정신적 안정감.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노년기에 자주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과 나이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커피 모임이나 산책을 함께하는 간단한 활동도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기술을 활용해 가족과 소통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 앱을 통해 자주 소통하면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는 단순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기억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간단한 식사 모임이나 방문을 통해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노인들에게 내가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에서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녀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류를 넘어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공원 산책 같은 간단한 모임은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정신적 안정감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의 효과. 지역사회 활동과 커뮤니티 참여는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고독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어린이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개선 활동에 나서는 것은 노년기에 삶의 목적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은 건강 관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운동 클래스나 건강 강좌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 배우기. 기술은 노년기에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나 메시지 앱은 먼 거리에 있는 가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종종 경험하는 기술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토론 그룹이나 취미 관련 포럼에 참여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술은 노년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모니터링 앱이나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관리하고 가족과 간병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는 인내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커뮤니티가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지지해준다면 기술 활용은 노년기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조언과 방법들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기를 만들어가요.